콘탁스 사이즈 50mm 플라나 1.4 조리개. 이 렌즈는 정밀과학과 혁신적인 디자인에 뿌리를 둔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폴 루돌프가 개발한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왜곡이 없이 균일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디자인은 많은 고품질 사진 및 영화 렌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더입니다. 자, 오늘은 콘탁스 사이즈의 대표 렌즈, 표준 렌즈 50mm 플라나 1.4 렌즈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정말 경박 단소, 요즘 말하는 그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다. 아직까지도 이 렌즈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고 있고 좋아요. 네. 사실 저는 콘탁스 카메라로 예전에 사진을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중간에 한번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구매하게 된 렌즈고, 처음에는 후기형을 사용을 했다가 지금 이 렌즈는 전기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콘탁스 아리아의 플라나 50mm 1.4로 취미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지필름 프로비아 그리고 벨비아 같은 필름으로 니콘 ED 렌즈가 장착된 필름 스캐너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스캔해서 개인 웹페이지와 커뮤니티에 올려보고는 했었는데요.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세월이 많이 빨라요. 그때부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 이 렌즈입니다. 50mm 플라나 1.4 칼 사이즈 렌즈. 제가 사용하는 바디들은 다 크롭 바디들, 마이크로 포소드와 APS-C 타입의 크롭 바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느꼈던 그 풀프레임, 필름 감성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지는 못할 거는 같지만 어느 정도는 그 느낌 그대로가 전달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50mm를 환산을 해보면은 요 슈퍼 35에 물렸을 때 대략적으로 한 80mm 정도, 그러니까 인물 사진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여친 렌즈 85mm 1.4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또 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플라나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1970년대에 첫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때 생산된 애들이 AE 타입입니다. 그 이후에는 MM 렌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생산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본 생산이냐 아니면 독일 생산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우의 수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조리개 넘버가 표시가 되잖아요. 마지막 숫자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MM 렌즈, 그 다음에 제 것처럼 아무런 표시가 없고 그냥 흰색으로만 조리개가 1부터 1.4부터 16까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AE 렌즈라고 보시면 됐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재팬, 렌즈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M 렌즈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독일산 렌즈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그 빈도수는 좀 적습니다. 부드러운 아웃포커싱이 정말 예쁜데요. 헬리오스 렌즈는 살짝 몽환적이라고 한다면 플라나는 부드러운 안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한 듯 사뭇 다른 모습이 꽤나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애초부터 사용하던 렌즈라서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의 보케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기본값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렌즈는 피사체가 배경과 달라지는 이미지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독특한 3D 팝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감각은 선명도뿐만이 아니라 렌즈가 빛과 그림자 사이의 미세한 대비와 전환을 렌더링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요. 캐릭터가 풍부한 이미지, 티 코팅과 광학 디자인은 생동감이 있고 과감한 색상을 보여주면서 초점이 맞지 않은 영역, 크림 보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근한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렌즈와 이러한 바디가 만나면은 좀 더 풍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건 확실합니다. 단단한 금속 구조와 부드러운 초점링, 촉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만드는 행위는 모든 촬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작가와 피사체 사이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F1.4 최대 개방을 했을 때는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렌즈를 통해서 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놀랄 정도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밖에도 28mm 디스타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렌즈는 제가 초창기부터 사용했던 렌즈는 아닙니다. 한번 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섬주섬 하나씩 사 모았던 거라서 그 당시에는 25mm를 사용했고 지금 여기에 장착된 렌즈는 28mm 디스타곤. 살짝 생긴 게 다르고 살짝 크기가 다르고 25mm가 훨씬 더 와이드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28mm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8mm를 환산을 했을 때 1.6배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50mm 표준 렌즈 정도의 느낌이 나고요. 광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또한 나름대로 보케가 몽글몽글하니 이쁘게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렌즈잖아요. 빈티지 렌즈고 심지어 조리개 값도 여기서 딱딱딱딱딱딱 고정을 조리개도 바꿔줘야지 되고 포커스 링도 바꿔야지 되고 그리고 엔딩 필터까지 껴서 한다고 하면은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3개. 꽤나 복잡한 시스템인데 오히려 더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있는 촬영이 좀 더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미 사진 분야에서 주로 알파 7 바디를 사용하시는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이 이런 빈티지 렌즈들을 아바타로 이용을 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헬리오스 442 58mm 렌즈고 요거는 50mm 플라나 1.4죠. 생긴 거는 뭐 완전히 좀 다르기는 합니다. 헬리오스는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몽환적인 꿈속에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플라나 50mm는 약간 좀 절제된 어떤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깔끔한 이미지, 그렇지만 보케가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안개 속에 있는 뭐 그런 느낌, 크림처럼 잘 퍼지는 그런 느낌. 약간 좀 표현이 어설프긴 하지만 아무튼 훌륭한 렌즈고 좋은 렌즈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1인이 자기 스스로 셀피를 찍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 구형 렌즈들의 단점이고 이 렌즈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렌즈들로 인해서 간혹 좀 힘을 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 간혹 가다가 좀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극적인 영화적인 느낌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칼자이즈 제가 사용했던 칼자이즈 콘탁스 칼자이즈 정말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이 렌즈에 대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과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분더였습니다.